자, 가봅시다. 자, 이번에 볼 세트는 이제 고전소설 파트지. 고전소설. 자, 앞에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 현대소설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작품을 봤고요. 선생님이 지루함을 뚫고 어쨌든 꾸역꾸역 다 읽었어, 그치? 다 읽는 이유가 뭔지 선생님이 항상 생각해달라고 했었죠. 이번 지문도 지문 읽는 방법을 체크해보는 차원에서 한번 읽으면서 짚어가볼 생각인데, 자, 고전소설이라고 해서 현대소설이랑 중심 요소가 다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 녀석도 역시 인물, 사건, 배경, 동일합니다. 갈등 양상 파악하는 거 항상 중요하고요. 그치? 다만 그리고 또 하나 더 선생님이 봤을 때 이번에 선택된 이 최고운전이라고 하는 고전소설은 아예 문제를 배치하는 그 단계에서 조절용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될 만큼 쉬운 문제 세트이고 올드라는 표현도 좀 웃기긴 해. 클래식한 문제 배치가 나오는 게 특징이었거든. 자, 일단은 기본적인 거 하나 해봅시다. 인물, 사건, 배경 할 때 중요한 건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다만 고전소설에서 좀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다고는 했었죠. 고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첫 번째, 해석을 항상 좀 유의하시면서 보셔야 한다는 것.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는 어휘가 아닌 경우들이 있어, 그치? 그래서 뭐 침노하다라는 단어를 보고 누가 침략했나? 그러시면 곤란한 거지. 침노한 거는 뭔가 어떤 침투 상황 이런 느낌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어떤 주어진 존재에게 닥친 시련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해석주의, 그리고 어휘력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이고, 어휘. 두 번째, 지칭어, 호칭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관계도를 항상 잘 따져야 돼요. 당장 우리가 보게 될 이 최고운전도 하나의 존재를 여러 가지 용어로 설명할 겁니다. 우리 주인공 이름이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처음에는 아이였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하겠지? 장사로 바뀌었다가 중간 이후부터는 파경로로 바뀌죠. 그렇죠? 그렇게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걸 따져가는 게 중요하다. 즉 고전이기 때문에 해석이 중요하다는 그 조건이 하나 더 붙고요. 두 번째, 여기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결국 연계의 힘을 얘기할 수 있는 또 다른 작품이야. 즉 이번 고전소설 세트들은 하나같이 다 연기였어. 이건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가게 만든 포인트 중에 하나. 뭐냐면 보통 우리가 시나 소설, 산문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다고 봤을 때 시 영역에서의 연계가 되면 되게 뭐랄까 편안함을 더 크게 느끼지. 왜냐면 똑같은 부분이 나올 테니까. 시 전문에서 이만큼만 내는데 시험에서 다른 부분을 내고 이런 건 없잖아. 하지만 소설은 어때? 다른 부분 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 작품의 요 부분도 실제로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반반 치킨 버전이라고 했었지, 그치? 반쯤은 연기하고 나머지 반은 딴 데서 가져오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특징이라서, 어쨌든 연계 정보를 알고 있으면 작품을 읽는 게 너무너무 편안하다. 그래서 또 한번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연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오케이? 다만 짜증나는 점은 우리의 연계는 70%가 아니라 이제 뭐다? 50%다 라는 점에서 더 열받게 되었지. 다른 지문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결론이 나올 테니까요. 연계. 다만 좀 특이점이 있다면 옛날에는 보통 산문에서 두 작품을 모두 연기하는 경우는 좀 드물었는데 이번 수능에서는 산문 두 작품이 다 연기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편안했을 거라는 예상이 든다는 거. 자, 연기임이다 보니까 뭘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등장인물, 그리고 중심 줄거리, 또 주제, 뭐 이런 것들을 잘 챙겨놓는 게 중요할 텐데요. 아까랑 똑같이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이 작품을 한번 본 적이 있는 상태로 바꿔놓을게요. 일단 이 작품의 중심 등장인물은 누가 뭐래도 최치원이에요. 이거 최치원이라고 하는 누구를, 실존 인물을 약간 뭐 한 거냐면 가상화시킨 거. 그래서 그 가상이라고 하는 건 술법, 도술들, 천우신조 이런 요소를 집어넣어서 뭘 바꿔놓은 거야? 영웅으로 바꿔놓은 소설이에요. 영웅소설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신비로운 전기소설이고요. 전기소설. 전기성. 그러면 이 최치원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전기성을 발휘해서 뭘 말하고 싶었느냐? 즉 주제의식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것도 꼭 신경 써야 되는 용어 중에 하나지.
이 중국사대부라고 말하는 좀 그렇고 잠깐만. 오케이. 이 중국에 대한 혹은 사대주의에 대한 반감을 드러냄으로써 결국 뭘 나타내는 우리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작품은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지금 우리나라도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긴 해. 중국에서 뭘 가짜는 개소리를 짓거려도 우리는 하면서 그냥 웃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황사만 해도 당장 우리 봄마다 시달리고는 있지만 태클 걸어 못 걸어. 못 걸고 있잖아. 그치? 별의별 일이 왜 주변국이 하도 힘센 나라들이 많아서 이것저것 태클 걸리는 일이 많은데 그냥 웃고 말고 있단 말이야. 답답하지? 그런데 이런 답답함 속에서 우리가 항상 원하는 건 뭐예요? 이 사이다 발언할 수 있는 사람. 이 작품이 그런 역할을 해준 거야. 사람들의 입장 속에서 이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 그리고 이 짜증나는 힘을 이 최치원이라고 하는 가상의 영웅이 속 시원하게 밟아버림으로써 어떤 상처받은 자긍심을 해소시켜주는 목표의 그런 작품이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작품의 전체 내용은 그런 식이야. 대부분 이렇게 흘러가. 핵심 코드는 중국에서 자꾸 우리나라한테 태클을 걸어. 근데 그 태클들을 누가? 최치원이 되게 보란듯이 우스꽝스럽게? 아니야. 시원하게 해결을 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지문이랑 상관없는 스토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만 상징적으로 알아도 그리고 이 작품도 어쨌든 우리 문학사에서 중요한 작품이 맞으니까 알아둘 만한 가치는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중심 사건이 그거죠. 첫 번째 사건, 중략 이전의 첫 번째 사건은 이 최치원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머리를 쓸 줄 아는 똘똘한 아이였다. 그쵸? 보통 이거 승상의 딸이었잖아. 승상의 딸을 얻기 위해서 얘가 뭘 해요? 일부러 거울을 깨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승상의 딸이랑 썸을 타고 그러니까 무턱대고 저 여자를 갖겠어 이러면서 그냥 가서 납치를 해오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단계별로 접근을 해서 결국엔 사랑을 얻어내잖아.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국가적 대사를 의논하죠. 처음에는 중국에서 조선에 뭔가 태클 걸 거리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태클을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부터 내가 테스트를 문제를 낼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우리한테 짜증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혼나도 할 말 없는 거야 하면서 이상 문제를 내는 거지. 그 내용이 뭐였어? 여기 나오는 석함 문제죠. 참고로 그 석함 안에 뭐가 있었던 건지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혹시 이 작품 들어본 사람? 석함 안에 실은 달걀, 계란을 하나 넣어놓은 거야. 그리고 밀봉을 해버린 거야. 솜 넣고 밀봉을 했어요. 밀봉을 해가지고 조선에 보낸 다음에 자, 이 안에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시오, 답하시오라고 하는 화제를 준 거야. 그럼 왕이 받았다? 왕이 받았는데 헐, 야 무슨 엑스레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CT 촬영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속에 있는 내용인물이 뭔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니까 보통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무능한 사람들은 아랫사람한테 넘겨버리지. 나 못하겠어. 그래서 누구한테 넘기는 거야? 승상. 그래서 승상도 이거 해결 못하면 우리 나라도 망치는 거고 우리 가문도 망치는 거잖아.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답답해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최치원이 나타나서 해결을 해주죠. 오케이? 최치원이 해결을 해주고 답을 맞춰가지고 시를 보내. 근데 참고로 그때 당시에 이 최치원의 신분이 노비였잖아. 노비로 위장되어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비가 맞췄어 이러면은 중국한테 개기자는 거잖아. 그래서 승상이 맞췄어야 해가지고 답을 보냈는데 그게 맞은 거야. 근데 참고로 그게 어떻게 맞았냐면 처음에 왕이 중국의 황제가 그 알을 보냈던 건 사실인데 이게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알에서 병아리가 부활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시를 이렇게 쓴 거지. 하나의 세계가 깨어졌네. 그 울음소리는 밖으로 전해지지 못하나니 막 이렇게 써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 알을 맞춘 것 같은데 근데 뒷문장이 틀렸네. 에이 역시 별볼일 없는 조선 가서 밟고 올까 이렇게 하고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속함을 열었는데 진짜로 병아리가 부화가 된 거야. 맞춘 거지. 출제자의 의도를 넘어선 단계까지 맞춰버린 거지 지금. 그치? 그래가지고 그 황제가 깜짝 놀래. 헐 뭐야? 어떻게 맞췄어? 그러니까 중국 황제가 잠깐 쫄았어. 아니 이렇게 훌륭한 인재 이런 걸 맞출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있다면 우리나라한테 해가 되는 거 아니야? 야 그 새끼 족치자. 그래서 걔를 부르는 호출장을 또 보내요 조선에. 야 이거 맞춘 사람 누구야? 데리고 와봐. 근데 승상이 그러면 또 어떻게 됐을까? 또 울어. 나 큰일났어요. 나 이제 또 끌려가게 생겼어요. 하니까 또 최치원이 제가 해결할게요. 제가 갔다 올게요. 하면서 가는데 그 중에서 에피소드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중국을 엿먹이는 에피소드들이야. 이 중국과 조선에 경계가 되는 지점에 문이 하나 서 있어. 그리고 이 문에는 이 문지기들이 이렇게 딱 창 딱 들고 서 있었겠지. 딱 이렇게 통과 못한다. 너 누구냐? 하고 이제 문을 지키고 있는데
최치원이 뭘 하냐면 최고원이 뭘 하냐면 자, 이 사람의 키라면 머리에다가 관을 10m짜리 관을 쓰고 나오는 거야. 10m짜리 관을 딱 쓰고 나온 거야. 딱 걸러가려고 했는데 자 누구냐? 당신의 황자가 불러서 가는 사람이요. 딱 첩을 보여줬죠. 오 좋아 통과. 들어가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 문에 자꾸 걸리잖아 이렇게. 걸려가지고 자꾸 걸리고. 그러면서 문지기한테 그러는 거지. 중국 놈의 새끼들 이거 안 되겠네. 야 조선에서 나 이거 쓰고 다니던 건데 겨우 니네 나라 입구도 못 들어간다고? 니네 나라 그런 나라야? 그렇게 좁아 터진 나라야? 못 가겠네 하면서 옆에 앉아가지고 놀아요. 보고서 들어가겠죠. 중국의 왕이 그런 쪽팔리는 일이 하면서 문을 10배 사이즈로 짓도록 가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짓는 거죠 다시. 그래서 이제 좀 볼만해졌네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계속해서 에피소드 중심으로 들어가는 작품이야. 되셨죠? 자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고 나머지 얘기는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사람들의 속을 통쾌하게 만들어준 작품이 최고운전. 자 문제에서는 뭐가 나왔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문제를 중심으로 지문을 어떻게 분석해 나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31번 무슨 문제? 서술상 특징 문제죠. 그리고 아까 이건 말씀 이미 드려버렸지. 보통 요즘 문제의 트렌드는 뭐다? 부분에 집중하자. 하나하나 디테일을 챙기자라는 것이 왔는데 이 녀석은 그냥 문제 전체를 시간의 역점, 서술자의 개입, 희화와 대화, 꿈과 현실의 교차 이런 말을 썼어요. 자, 여기서 센스 있는 사람이면 선택지를 보자마자 5번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야. 왠 줄 알아? 자, 연계의 힘이랬잖아. 연계가 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이게 시간이 역전인지는 잘 모르겠어. 서술자의 개입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찾아야 되는 거지만 5번은 왜 답이 될 수 없는 거야? 꿈과 환상의 교차 혹은 꿈과 현실의 교차 이거 무슨 단어를 얘기하는 건데? 환문구조지. 환문구조 하면 여러분들 구운몽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공부해서 알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꿈이 중심이 아니거든. 그걸 알고 있다면 5번은 아예 시작 단계에서 걸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역시 현기의 힘이면서 자신감이지. 그리고 이런 사소한 거 하나 지문을 읽었는데 작품을 알고 있는 그 든든함이 있는데 선택지를 읽었는데 지문을 보지도 않았지만 답이 걸려나가고 있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감이 생겨. 이번 시험 됐다. 가능성이 보인다. 이대로만 가자. 딱 그 뭐랄까 나를 받쳐주는 응원해주는 힘이랄까 이런 마음에 심리적 마음이 들면 수능이 잘 풀려요. 그래서 참고로 수능에서 국어 영역이 하는 일은 정말 큰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평소에 이런 느낌 있지 않니? 모의고사 볼 때 1교시 국어가 잘 안 풀리면 하루 종일 찜찜하잖아. 뒤에 문제를 풀 때 막 생각나고 그지? 그 문제 이거 같은데 아까 쉬는 시간에 답 맞춰보니까 이거였던 것 같은데 막 짜증나잖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영역이니까 자신감이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 수능 전체에서도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여기 공부 확실하자.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자 아무튼 그런 문제였고요. 32번 자 당연히 너무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 문제가 총 3개밖에 없다면 이 문제는 빠지면 섭하지. 이해. 근데 이해인데 뭘 중심으로 나왔는지 신경 써서 알겠지? 유모가 주어보낸 거울은 A를 만들고 벽에 걸린 거울은 B를 나타낸다. 뭐예요? 소재의 의미 파악 문제를 냈어. 다만 이거는 신유형이야. 나름대로 신유형인데 왜냐하면 뭐가 많아. 얘들아 혹시 그걸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선택지들 구성상에는 같은 소재가 3번 나와. 정확하게는 같은 소재지만 같은 소재가 아닌 것들. 1번 선택지에는 A라는 거울과 B라는 거울. 다시 한번. 유모가 주워보낸 거울과 벽에 걸린 거울이 나왔지. 그리고 나서 2번 선택지 첫 번째 걸 보면 깨뜨린 거울도 나오지. 거울 3번 나왔지. 또 2번 두 번째를 보면 동산의 화초, 동산의 꽃, 들고 서 있던 꽃. 꽃도 3번 나왔지. 화초가 꽃이니까. 그 다음 화답한 시, 물건 속의 시, 그리고 물건에 대한 시. 됐냐? 총 3가지 소재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반복적 소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비교 이해하는 문제이며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내용의 어떤 전개 양상을 파악했는지를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뉴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반복적 소재를 동원해서 이 소재의 흐름이 어떻게 지문 속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걸 따져보는 문제라는 것. 그래서 나름대로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신유형은 어렵지를 않더라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조금 어려웠을까? 이 문제 정답률이 31번이 91%가 나왔고요. 역시 올드해. 역시 클래식해.
자꾸 올드라 하셔서 잘못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32번이 정답률이 65%밖에 안 나왔어요. 참고로 이 문제의 베스트 오답은 5번이었습니다. 왜 5번도 나왔을지 선생님이 좀 고민을 해봤는데 혹시 이거 5번 한 사람 있습니까? 이 문제 5번 듣지 않은 사람 있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선생님도 한번 얘기를 한번 왜 그랬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이. 자, 그리고 33번 문제 마지막 문제니까 보기 적용 문제 나와야지. 연계 작품이니까 당연히 해석의 틀을 줬을 거야. 이걸로 읽어라. 가자. 최고운전은 비범한 인물로서의 최치원을 형상화해. 비범하다. 잠깐만. 비범하다라는 단어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어? 비범하다, 범상하다 이런 단어 기억나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당연하게 우리가 지문을 읽어나갈 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영역이 돼야 돼. 알겠죠? 비범하다는 평범하지 않다, 스페셜 이런 식으로 번역한다고 했었지. 시원해야 돼요 이런 단어. 아무튼 최치원입니다. 주인공은 문제 해결의 국면에서 치밀, 기지, 당당함. 그렇지? 그래서 A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때마다 치밀하고 기지가 뭐예요? 센스가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리고 당당해. 그런 문제를 보인다. 또한 다른 얘기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으면서 B 초월적 존재가 도움을 주는 전기적 속성이 있다고 했었죠? 그런 성질도 있지만 또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지닌 신의한 능력을 발휘해서 개인의 문제나 국가의 과제를 직접 해결합니다. C. 개인의 능력이 두 가지가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웅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최고원이라는 인물은 하늘도 돕지만 자기도 잘났어.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해서 개인의 문제도 해결하고 국가의 문제도 해결해. 지금 이걸 가지고 섞어서 선택지 2개, 3개 만들겠다는 얘기인 거 보이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는 당대 독자들이 원했던 새로운 영웅상이야. 뭐예요? 바로 주체성이잖아. 주체성을 말하고 싶었던 거잖아. 우리나라 리더들, 정치인들이라는 것들은 맨날 중국이 굽신굽신거리고 중국 나라 왕이 요즘 좀 심심한데 하면 어떻게 저희 궁녀 좀 보내드릴까요? 하면서 한 2,000명 보내고 여자들만 묶어서 참고로 그렇게 끌려갔다가 돌아온 여자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참고로 이건 전쟁 때 얘기긴 한데 좀 딴 얘기지만 갑자기 딴 얘기지만 전쟁 때 뭐 예를 들어 청나라 이런 데서 우리 병정을 알잖아, 그치? 국물로 뭐 비단 그 다음에 우리한테 반기를 들었던 그 새끼들 그 다음에 여자들 막 이렇게 다 요구하거든? 그럼 여자를 몇천 명 보내줬어요. 진짜로 민가에서 그냥 아무나 잡아다가 그냥 가져가는 거야. 갖다 달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런데 그 여인들이 나중에 돌아왔잖아. 천신만고 심사숙고한다. 천신만고 끝에 집에 돌아왔겠죠.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그 여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환향여라고 부르지. 환향.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는 뜻이잖아. 여러분들 금의 환향 알지? 근데 환향여는 이미지가 어때요? 중국 가서 온갖 남자들한테 욕보이고 온 치욕스럽게 살아서 돌아온 그런 더러운 여자라는 의미가 담겨있어. 그래서 이 말이 뭐로 바뀌어? 욕으로 바뀌어. 욕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환양년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야. 몽파는 여자들을 환양년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런 단어가 있어. 뭐 아무튼 간에 막 이렇게 자꾸 시달리고 있는데 당장 백성들은 이런 영웅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는 거지. 자기 스스로도 잘나가지고 너무 많은 일들은 너무 쉽게 해결해주는 그런 인물들. 우리가 어벤져스 영화에 열광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영웅들의 이야기에 열광하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먼저 이렇게 체크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 지문 속에서 이런 요소들이 나올 때마다 멈칫 살겠지. 이거 활용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읽으면 될 거야. 자,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승상나업은 따라 나가 있었다. 나업 승상이. 그리고 이 사람에겐 딸 하나가 있었죠. 참고로 이 딸이 나중에 누가 된? 최치원의 최고원의 아내가 되는 사람입니다. 제 얘가 당대에 빼어났다. 우리 이런 거 보고 우리 흔히 말하는 뭐라고 하지? 그 제자가인 같은 단어로 표현을 하죠. 뭐 표준적인 패턴이야 솔직히. 아이는 이 말을 듣고 그래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소문을 듣고 그리고 이 아이가 누구라는 걸 우리 주체해야 돼? 바로 이 작품의 제목을 안 썼네? 최고운이라고 썼지. 우리 주인공 최고운이에요. 최고운.
아이는 이 소문을 듣고 헌옷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고치는 장사라고 속여. 자, 아이 이퀄 뭐야? 장사야. 거울 수리 장수라고 했어 지금. 거울 고치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소전은 잠깐만 또 이때 소전은 누구야? 얘잖아. 그치? 관계도 벌써 잘 그려야 되는 게 느낌이 오시죠? 솔직히 별건 아니야. 별건 아닌데 이게 나중에 많아지면 흔들려. 오케이? 많아지면도 흔들리지 않게. 아, 소전은 지금 그 여자 상상 나오에 딸을 말하는 거구나. 소전은 그 소리를 듣고는 거울을 꺼내. 자, 이때 거울 뭔지 알지? 일단 문제 풀 때 필요한 거니까 알아두자. 거울을 꺼내가지고 유모한테 주워서 보냈어. 그래서 소전은 유모 뒤를 따라서 바깥문 안쪽까지 나가서 문틈으로 엿보았지. 참고로 이거 왜 그러는 걸까? 소저가 왜 엿보고 있을까? 바깥 세계에 대한 궁금증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한 게 아니라, 참고로 옛날에는 여자들은 규범 밖으로 출입하는 게 금지돼 있었잖아. 여러분들 고전 시가 우리 배웠던 작품 중에 이런 작품 배웠지 않았었나? 이미 오마 학원을, 그치? 점심밥 일찍 지어 먹고서 중문 나고 문지방에 치다를 앉아가지고 이수로 가익하고 쳐다보지. 왜? 여기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러고 쳐다보는 거야. 오케이? 여성들의 어떤 삶의 한계에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아무튼, 우와, 거울을 고친다고? 거울은 어떻게 고치는 거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 거지? 궁금한데? 한번 보고 싶은데?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장사가 소저의 얼굴을 언뜻 보고 반했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밑도 끝도 없이 살아갈 순 없잖아. 일단은 백은 좋아. 백은 좋고 출신성도 좋고 백 좋고, 근데 얼굴도 예뻤으면 좋겠어. 근데 참 본 거지. 얘도 슬쩍. 예쁜 여자분 좋았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뭐 해버렸어요? 일부러 거울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쨍그랑. 유모가 놀라 화내며 때리자. 헐. 야, 유리를 깨면 유리의 주인이 막 때리니? 니들은 그럴 것 같아? 근데 참고로 이거는 이 시기에는 가능하지. 과거에는 거울이 굉장히 그러니까 가치가 높았어요. 요즘 이걸 뭐에 빗대면 좋을까? 풀옵션 박혀있는 맥북? 이런 느낌인 거야. 그냥 조그만 네모 판때기 같은데 600만 이런 느낌인 거지. 그치?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싼 걸 하면서 막 이제 때리니까 장사가 울면서 거짓으로 온 거겠죠? 거울이 이제 깨우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별 수 없잖아요. 저를 노비로 삼아 거울값을 갚게 해주세요. 유모가 들어가서 승상한테 말합니다. 아이고, 아씨한테 드렸던 거울을 이 장사꾼이 깨먹었는데 자기가 몸으로 떼우겠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승상은 그의 이름을 거울에 깨뜨린 노비라는 뜻으로 뭐로 바꿨어요? 파경로로 바꾸죠. 됐죠?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파경로라고 찍고 말먹이를 시켰습니다. 자, 말들은 저절로 살짝 어릴 것이 없었는데 하루는 하면서 사건이 바뀌었잖아. 그럼 보통 이런 장면에서 선생님은 앞에 그냥 이거 하나 지 문장에서 하루는 이런 말이 나오면, 혹은 뭐 또 타설, 낙설, 물론 당연히 단편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오면 앞에다가 좀 끊어 놓으세요. 별일 아니잖아. 사건 끊고 가세요. 그래서 분리해 놓으세요. 근데 하루는 천상의 선관들이, 자, 첫 번째 천상 선관이 나왔어요. 새로운 인물입니다. 선관이 누구거든? 신선들을 말하는 거잖아. 하늘에 있던 신선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말 먹일 꼴, 그러니까 말 먹이를 그에게 다투어서 그에게 줍니다. 누구한테? 말한테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치원은 그래 알았어, 제가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말을 돌보면서 돈을 갚을게 양이 하면서 실제로 하는 일은 놀아요. 이렇게 놀아서 발가락없이 장난치고 낙서도 좀 하고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그러고 있으면 말들이 알아서 풀 먹고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신선들이 내려와서 넌 이거 먹어, 넌 이거 먹어 막 서로 준다는 거야. 뭐예요 지금 이거 삐잖아. 그치? 천상적 존재의 도움. 자, 그리고 이에 파경로는 말들을 풀어놓고 누워만 있지? 날이 저물었어. 말들이 파경로가 누워있는 곳에 와서 그를 향해서 머리를 축 숙이면서 늘어선 거야. 멋있는 장면 아니냐? 파경로 이렇게 약간 오후 햇살 받으면서 나무에 샥 누워있으면 말들이 저벅저벅 걸어와서 이리로 쫙 줄받친 다음에 고개를 탁 숙이는 거야. 이제 가시지요. 이런 느낌인가?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뭐임?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음? 하는 거야. 승상 부인은, 자, 새로운 등장인물이죠? 승상의 부인도 있어요. 새로운 등장인물이니까 체크. 뭐라고 합니까? 파경도는 용모도 기이하고 탐복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필시 비범한 사람이 아니다. 비범한 사람일 것이다. 그쵸? 평범하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까 마부일 따위 맡기는 천한일 따위 맡기지 맙시다. 오케이? 그래서 승상이 옳게 여기 이 일을 따랐고, 이전에 승상은, 잠깐만, 웃기는 게, 그러니까 옛날 이런 소설들은
현재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마부를 시켰다가 마부가 너무 천하다고 하면서 다른 일을 맡긴 거잖아. 다른 일을 맡기는 게 뭐예요? 너 이제부터 꽃을 관리하도록 해. 말 관리하는 일에서 꽃 관리하는 일로 바뀌면 대우가 달라진 건가? 난 잘 모르겠어. 난 피식했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꽃과 나무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겼지. 그랬더니 이때부터 동선의 화초가 무성하고 조금도 신들지 않아서 봉황이 쌍쌍이 날아드는 거야. 참 이것도 진짜 봉황도 비적? 야 봉황은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그죠? 자기 집에 정원을 꾸몄는데 정원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용이 내려가지고 그 정원에 있는 풀에 머물면서 아 여기가 참 좋아 이러고 있는 거야. 그죠? 웃기는 일이죠. 자 그렇게 해서 깃들고 있는 중 열흘이 지났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지금 우리가 봤던 요 에피소드 장면은 전형적으로 B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였을 거야. 생각하면서 읽자. 근데 열흘이 지났어요. 또 끊어야지. 또 다른 사건일 거야. 열흘이 지났는데 파경노는 소저가 동서의 꽃을 보고 싶지만 파경노가 부끄러워서 오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지. 오케이? 남녀가 유별하니 저기서 남자애가 관리하는 그 공간에 여자애 내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 하지만 저기에는 되게 예쁜 꽃도 많고 봉황도 온대요. 보고 싶지 않겠니? 나랑 보고 싶은데? 그쵸? 그래 가보고 싶잖아. 그래가지고 파경노는 승상을 뵙고 말하죠. 저희가 엄마 좀 보고 올게요. 그래 5일 콜. 소저는 파경노가 갔다는 소문을 들었지. 그래서 꽃을 보고는 꽃이 난간 앞에 웃는데 소리는 들지 않네 라고 하면서 시를 막 지으면서 놀았어. 그랬더니 파경노는 꽃 사이에 숨어 있었지. 자, 꽃 사이에 숨은 파경노예요. 그럼 이것도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건 뭐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치밀, 기지, 당당 이런 장면 중에 하나일 거야. 아 물론 뒤쪽의 장면이긴 한데 이런 장면도 선생님 그래서 흰색으로 쓰긴 했지만 이런 장면도 역시 자신이 뭘 말하는 거야? 자신이 목표한 것들을 이루기 위한 기지를 부리는 장면이지. 그냥은 오면 안 되잖아. 그렇다고 내가 저 여인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뭐 참고로 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신들이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력 행사를 해도 가능하지. 신선들 데리고 와서 야 줄 세워. 야 너 나한테 올 거야 말 거야. 이러면 죽겠으니까 올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가죠. 처음에는 얼굴만 살짝 보고 다음 단계에서는 말을 살짝 걸어보고 이렇게 해서 썸을 타다가 그 다음에 손잡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로 하다 보니까 부끄러워 얼굴을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셨고 참고로 여기까지 읽고 나서 중량이 시작됐잖아. 그러면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니?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 지울 수 있는 것들을 지워나가면 되겠지. 오케이? 다만 31번은 작품 전체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넘겨치지 말자. 지금 건드리지 않을게요. 대신에 32번에서 지울 수 있는 것들을 지우면 되는 거야. 1번 유모에게 주워보낸 거울은 아이가 소저의 얼굴을 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맞나요? 좋아요. 두 번째 벽에 걸려있는 거울은 잠깐만 이건 좀 모르는 거잖아. 벽에 걸린 거울은 지금 안 나온 거니까 패스. 2번 깨뜨린 거울은 아이가 파경노라는 이름을 얻고 승상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됐고 좋죠? 다음 문장 파경노가 관리한 동상의 화초는 승상 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계기가 작동한다. 자 선택지를 만드는 원리를 여기서 좀 잘 한 번만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선택지, 생성원리. 바로 요즘 선택지는 그러니까 과거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을 거야. 기본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를 보면 지금 선택지 구성이 XO, OX, XX, OO 이런 패턴이 있다. 앞에 건 맞고 뒤에 건 틀리고 이러면서 이분절 시키면서 많이 설명을 해줬을 거야. 그치? A하는 장면을 통해 B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보통 이런 식의 문제일 때는 보통 무슨 일이 벌어진다? 어느 한쪽이 틀렸으면 그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치? 그게 전통적 방식이었어. 근데 아까 말했어. 선생님이 32호 문제 뉴 스타일이라며. 진짜 맞아요. 요즘 이 문제는 A를 통해서 B를 할 수 있고 C를 통해서 D를 할 수 있다인데 문제는 A, B, C, D가 실제로 다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거야. 그럼 뭘 찾아내야 되는 거지? 이 두 개의 연결, 관계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럼 봐봐. 관계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이 문제에서 중요했다면 과거 기출에서는 안 중요했을까? 중요했거든요. 과거 기출도 고난도 문제들은 보통 A하는 것을 통해 B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선택지가 두 개. 즉 우리가 헷갈려하는 이거 3번 아니면 5번인데? 보통 그런 패턴을 만들어주는 게 두 개 정도 나와. 그럼 그 중에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는 어떻게 알아? 이 두 개의 관계들을 보고 아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예를 들잖아. 국형쌤은 슬리퍼를 신고 있다. 사실. 국형쌤은 국어를 잘 푼다. 사실. 그러면 슬리퍼를 신고 있는 국형쌤은 문제를 잘 풀게 마련이다.
아니잖아. 연결관계를 봐야 된다고 썼잖아. 그치? 여기도 같은 일이 벌어졌어. 연결관계를 보면 파경로가 동산의 화초를 관리한 것은 사실, 승상 부인으로부터 인정받은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이게 이순서야. 아니잖아. 순서가 뭐였지? 말을 관리를 잘했고 그래서 승상 부인의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화초관리원으로 발려받게 된 거 아니야? 순서가 그거잖아. 이 문제를 왜 틀리지? 라고 생각하면 선생님은 되게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는 왜 정답률이 65밖에 안 됐을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자, 아무튼 지금 2번인 건 답을 잡았고요. 자, 3번. 동산의 꽃은 소저가 보고 싶었지만 파경로로 인해서 접근하기 어렵게 된 대상입니다. 맞죠? 원래는 자기도 마음대로 다녔을 거야. 우리 가족이 아버지가 지금 기르는 건데 가도 되잖아. 근데 딴 남자가 기르니까 못 가는 거지. 그리고 파경로가 들고 있는 꽃 몰라요, 이건. 자, 그리고 4번. 동산에서 화답한 시는 파경로가 소조와 교감하기 위해 읊은 것이고 당연한 거 맞지? 나라는 사람이 너에게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를 알아다오 라고 하는 어떤 사인 같은 거야. 그리고 석감 속 물건에 대한 시는 몰라. 석감 속 물건에 대한 시는 아예 모르니까 됐어. 그치? 그러면 일단 이것만으로도 답은 나왔을 거라는 거 눈치를 챘나요? 그치? 자,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뒷부분 맞아 읽고 잠깐만. 이것도 한번 해볼까? 33번도 지금 해결할 수 있잖아. 그치? 야, 이거 3점짜리인데 솔직히 3점짜리 아니. 1번부터 가보자. 해결할 수 있는 것만 지우는 거야 지금. 1번. 아이가 헌옷으로 바꿔 입고 거울을 고치는 장사라 속였습니다. 맞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치원이 치밀한 면모를 지닌 인물을 보여준다. 맞죠? 치밀한 기지 당당함이 하나의 속성으로 묶였죠. 그리고 얘들아 또 봐봐. 33번 보기 적용 문제는 다시 원래대로 뭐로 돌아왔어? 올드. 자꾸 올드래. 이거 뭐야? 클래식 문제로 돌아왔잖아. 방금 얘기했던 이거 A 하는 장면을 통해 B를 할 수 있다. 그거잖아. 이 세트 그지?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왔어요. 2번. 성관들이 몰려와서 말먹이를 준 장면 있었고요. 이것은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는 부분입니다. 맞죠? 파경로는 가만히 있었지만 알아서 먹이를 줬지. 3번. 파경로가 기름기로 화초가 시들지 않고 봉황이 날아드는 장면 있었고요. 이것은 신이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맞죠? 4번. 파경로가 노모를 핑계 삼아 말미를 얻는 장면 있었고요. 최치원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는 것 어디 갔어? 그렇지? 꽃 사이에 숨은 사건이었죠. 그렇지? 기지를 발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능하지. 그럼 답은 몇 번일 거야? 5번이겠지 뭐. 근데 5번은 승상의 제안을 거절하는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은 없잖아. 그러니까 냅두고 가는 거야. 그럼 잘 봐. 지금 아직 전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답이 하나 보였고 하나 답일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고 나머지는 뭐만 읽으면서 보면 돼? 소재 파악하고 서수장 특징이 혹시 더 새로 나오는 게 없을까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는 거잖아. 가볼까요? 자, 중요한 부분 다음 사건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황제가 왕에게 석함을 보냈어. 안에 물건은 없대.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스포일러 당해서 알고 있잖아. 계란 들었어. 좀 있으면 달걀이 부화해서 병아리가 될 거임도 알고 있지. 그치? 자, 명했습니다. 신라왕은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나라에게 과업을 넘깁니다. 승상 나업은 집으로 돌아와 석함을 안고 통곡하자. 이 승상은 무엇입니까? 통곡합니다. 왜일까요? 인물의 심리파. 승상이 우는 이유? 큰일 났으니까.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첫 번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나라에 큰일이 나고 두 번째, 우리 가문도 큰일 나는 거잖아. 책임져야 지금 왕이 나오고 책임지래잖아. 그치? 그런 거야. 자, 파경로가 이 말을 듣고 저씨 왜 그래요? 물어봅니다. 이런 일이 됐어요. 했더니 잠옷 기쁨을 띠며 꽃가지를 꺾어 외청으로 갔대요. 자, 우리 집안 승상에게 큰 문제가 닥쳤음을 알아낸 최치원은 오히려 웃으면서 꽃을 꺾어서 뒤뜰로 갔답니다. 자, 이거 뭐예요? 머릿속에서 벌써 계획 다 쓴 거죠? 천재적인 몸입니다, 이거. 이 웃음은 역시 잘됐다. 엿먹어라. 이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상대방을 엿먹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벌써 계획이 다 쓴 거예요. 소저가 슬피 울고 있었는데요. 자, 봐봐. 소저도 먹었어요? 슬피 울고 있죠. 왜 울어요? 집안의 사정을 아니까. 지금 집안이 큰일 난 상황이잖아. 그치? 풍지박산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거울에 그림자가 하나 비치네? 탁 봤더니 파경로가 꽃을 두고 서 있는 거야. 쟤는 또 먹니? 나 지금 슬퍼 죽겠는데 갑자기 꽃 들고 나타나가지고는 소저가 거기 뉘시오 라고 말했더니 그대가 이 꽃을 보고 싶다요. 그대를 가지고 위에서 가져왔어. 시들기 전에 받아보시오. 소저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한숨 쉽니다. 했더니 파경로가 위로하죠. 거울 속에 비친 이가 반드시 그대의 근심을 어쩔 수 없애줄 것이요. 근심치 말고 받으시오.
소저는 꽃을 받고 부끄러워하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와중에 존재감을 알리는 재치원. 그죠? 얼마 뒤 사건 끊어졌죠? 끊어주세요. 소저는 파경노의 말을 괴이하게 읽어서 승상께 말합니다. 자, 이제 그 며칠 동안 집안에서 온갖 수가 방법들이 생각났을 거야. 그치? 아, 누구를 부르면 해결할 수 있다더라. 탐정을 고용하자. 무당을 동원해 봅시다. 별의별 얘기가 있었겠지, 상식적으로. 근데 방법이 딱 마땅할 수가 없었을 거야. 그래서 하다 자, 이것은 되게 재미난 일이 벌어지죠. 이 소저가 굉장히 이상한 특이한 조력자의 역할을 합니다. 계속해서 뭐랄까? 권합니다. 얘가 보통 놈이 아니라는 거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한번 얘를 이용해 볼까요? 아이, 지금 밑전에 본전이잖아요. 아무도 안 되잖아요. 얘라도 해봐야죠. 어떻게든 해봅시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죠 라고 말했어. 승상이 말합니다. 야 임마, 이거 노비 따위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내가 진작에 해결했지. 자! 라고 말했더니 또 소저는 말합니다. 뱁새가 아무리 작아도 새 매를 살린다잖아요. 한번 해봐요. 파경노가, 그리고 이어서 파경노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음을 고했습니다. 파경노가 실제로 저한테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뭔가 이상해요. 야, 야마티야라고 하지? 그러니까 한번 불러서 치험삼아 그냥 물 하나도 보시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를 1차 권고라고 칩시다. 그래서 그 1차 권고에 따라서 승상이 파경노를 불러서 어떻게 하죠? 구슬리죠. 잘 구슬려서 파경노 잠깐만 여봐. 내 마음에 무슨 일을 부르셨습니까? 야, 너 있잖아. 시 좀 지어? 아니, 제가 뭐라고 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섞고 있는데 뭐 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구슬리면서 말했습니다. 야, 네가 만약에 이 석함 속에 있는 물건에 맞추는 시를 쓴다면 내가 네가 원하는 상 다 줄게 라고 딱 말했어요. 그랬더니 파경노가 뭐 했습니까? 거절합니다. 놀랍게도 거절을 했어요. 뭐라고요? 비록 후한상을 준다 한들 제가 어찌 시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의 결과는 거절이었어요. 자, 이게 1차 권고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은 이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될 텐데 도대체 최고는 왜 이런 절체절명의 기회에 자신의 권고를, 승상의 권고를 거절했을까요? 바로 내가 원하는 급은 단순히 물건 레벨이 아니다. 네 딸이야 라고 하는 거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었을 거야. 그쵸? 내가 원하는 게 단순히 무슨 물건 정도가 아니라고, 나의 신분을 이제 풀어주세요 이런 레벨이 아니라고, 나 지금 일부러 들어온 사람이야. 그죠? 네 딸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자, 그랬더니 소저가 이 말을 듣고 또 승상에게 말합니다. 살고 싶고 죽기 싫은 거지 인지상정.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사형의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사형을 집행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시를 지으면 살려줄게 했더니 천하의 무식인 사람이 시를 짓더라 이거야. 오케이? 그럼 뭐 하라는 얘기지? 파경노는 이 새끼는 정말로 똑똑한 애라는 걸 우린 모두 안다. 하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하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자? 겁박을 하자. 오케이? 그럼 뭐요? 지금 뭐가 나왔어? 2차 권고가 나온 거죠. 그래서 승상이한테 뭘 하라고 시킬 거야? 겁박을 하겠지. 오케이? 야, 너 노비야 임마. 시킨 대로 해. 안 그러면 너 지금 고문당할걸? 너 큰일 나 임마. 네 노모이 때문에 이러저러 복잡해져. 자꾸 우리랑 장난치지만 내가 너 누군지 알아? 나 승상이야. 이러고 있겠지 이제. 자, 이러면서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 복종치 않겠습니다. 해석 승상이 그럴듯하다 여기고 파경노를 불렀다면, 자, 이제 그 다음 인물도 예측이 되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니? 부르다가 탁 치고 해 라고 했으니 했겠지. 그럼 파경노는 뭐라고 할게? 꺼져 라고 하면서 갑니다. 진짜로 2차 거절. 그래서 3차에서 이제 본색이 드러나게 되면서 내가 원하는 게 있다. 뭐냐? 당신의 딸과 결혼하게 해다오. 승상은 개새끼!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꺼져! 그냥 말하겠죠. 내가 노비가 자기 딸이랑 결혼하게 되잖아.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또 우리 소저가 또 와서 아버지한테 또 권고. 아버지, 우리 가문을 위해 제 몸을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노비랑 결혼할게요. 대신 답을 구합시다.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 결혼을 했는데 시를 안 써요. 채치어는 여자친구 이 딸내미 무릎을 베고 누워서 잠만 자요. 원래 영웅들이 이렇게 잠을 많이 자거든. 그래서 잠자는 모습들이 보인다. 그리고 나중에 꿈속에서 성관들이 지어서 갖다 줘요. 그래서 그거 전해줍니다. 이거야. 전해주고 끝나게 되는. 그 다음 사건들이 이렇게 흘러가요. 자, 아무튼 어떤 식으로 사건이 흘러갈지도 예측이 가능해졌죠? 참고로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거 문제랑 상관없는 거잖아. 근데 선생님 왜 만들고 있는 걸까?
이런 요소들까지 읽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논다라는 레벨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해보길 바란다는 거야. 이 문제의 선택지의 답이 요건데 맞았어, 참 다행이야 라는 건 하수야. 오케이? 상수는 문제를 가지고 놀면서 야, 이거를 연목이는 문제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좋겠는데, 내가 출제자라면 이걸 가지고 1차 공부와 2차 공부의 차이점을 만드는 문제를 내보고 싶겠는데,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센스, 그 정도 레벨이 되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등급이 된 상태일 거야. 목표를 높이 잡고 갑시다. 알겠죠? 단순히 맞았다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31번부터 먼저 해결. 시간의 역전 없었고요. 소술자의 개입 없었고요. 희화와 반전 없었고요. 4번 인물 간의 대화 계속 나왔지? 그리고 사건 해결의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참고로 이게 요게 그걸로 나온 거야. 그죠? 요게 그걸로 나온 거죠? 마지막 공간의 소재 교차 이미 지워버렸었고요. 그리고 32번에 아직 안 봤던 소재들은 점검을 그래도 해줄까 말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선생님 보고 이게 지금 실제 문제 푸는 상황이라면 패스하라고 했을 거고, 이게 지금 너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복습하는 상황이라면 하나씩 점검하라고 할 거야. 그치? 오케이? 1번의 거울, 두 번째 거울 존재감을 드러내는 계기 맞고, 3번의 파경노가 들고 있는 꽃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 오케이? 힘들 땐 내가 너의 곁에 있을게. 워우워우 얘 하면서 준 거지. 잘 준거요.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석함 속 물건, 그 다음에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시는 소조가 기대하는 과제 맞고요. 이걸 줘야 국가적 문제와 우리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리고 마지막 5번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시는 나업에게 슬픔을 유발하는 과업이지만, 자, 이 문제에서 요 문제 선택지 선택률이 무려 17%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궁금한 지점이 이거. 선생님이 오히려 궁금해요. 이건 선생님이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혹시 5번 한 사람이 있냐고요. 자, 없네 이런데. 나업에게 슬픔을 유발하는 과업이다. 맞나요? 선생님이 일부러 써놨어요. 승상인 나업이 석함을 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렇죠? 슬픔을 유발한 거 맞잖아. 그리고 파경노에게는 소조의 슬픔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수단이야. 첫 번째, 소자가 슬퍼했나요? 슬프다며. 그렇지. 근데 그 소조의 슬픔은 해결할 수 있었지. 해결되겠지 앞으로는. 그치? 시를 써줄 수만 있다면 해결될 거 아니야. 맞는 말인데? 왜 했지? 왜일까? 왜 그랬을까? 나중에 다른 친구들도 풀려보고 선생님 결론을 천천히 내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나도 모르겠어요. 왜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 아무튼 33번은 5번 맞는 경우가 있었죠? 5번 체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를 역으로 계산해보자. 아까 선생님이 문제를 풀다가 시험 장면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답의 근거가 딱 보여서 1번 답 이렇게 넘어가는 건 깡이라고 했어요. 근데 33번에서 1번부터 5번까지가 답이 아닌 걸 알았어. 아니 4번까지가. 그럼 5번이 답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건 넘어가도 될까요? 이거 넘어가는 건 깡이 아니라 건방이라고 선생님 봐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포인트도 뭐냐면 근거 파악이거든. 5번 선택지의 근거가 정확하게 존재하고 있는 건지 파악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5번 파경노가 승상의 제안을 거절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렇죠? 싫어요. 최치원이 보상을 추구하기보다는 스스로 국가의 과제를 해결하는 당당한 인물임을 보여준다. 에이, 지금 거절이 당신이 권해서 하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아. 내 스스로 해볼 테야. 얘기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 그쵸? 거절의 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승상의 딸을 얻기 위함이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지? 그래서 자, 더 큰 보상을 원하기 때문 뭐 이 정도로 해주거나 본인이 원하는 다른 목표가 있기 때문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될 테니까 5번이 정답인 거 잡으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고전소설 최고원전까지 한번 차르르르 정리를 해봤어요. 자, 오늘도 결국 지문을 많이 나가지 못했네. 한 3지문 나가는데 그 3지문을 선생님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요소별로 다 설명을 해봤어요. 앞으로 이렇게 천천히 설명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는 더 바쁘게 나갈 테니까 일단 지금은 선생님이 수업의 의도를 제발 잘 읽어주고 제발 집에 가서 뭐해? 복습 좀 빡시게 해. 복습 빡시게 하세요. 알겠죠?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선생님이 말한 건 이해를 또 하는 이야기를 생각해보시고요. 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일단 다음 주도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거고 다음 주까지 진도는 나가야 될 것 같으니 일단 쭉 진행하고 별도 상담회자는 요게 큰 마무리되고 나서 별도 잡도록 합시다. 됐나요?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살펴서 들어가시고요.